안녕하세요. 이지 수능 어법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 능동 대 수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 대 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입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만큼 그 유형도 다양한데요. 자, 일단 기출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형태가 능동이고 어떤 형태가 수동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 수동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이고요. 나머지 형태는 전부 다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능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 분사가 수동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예외는 우리 완료 시제 have pp일 때 이때 pp는 완료의 의미이지 수동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과거 분사는 수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능동 대 수동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동사에서 기출되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능동 대 수동을 판단하기 전에는 먼저 문장의 기본을 통과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문을 보시게 되면 The tree stood on a hill is very tall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는 지금 is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요소는 더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필요한 동사는 is 하나로 충분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stood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과거 시제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과거 시제라면은 뭐뭐 했다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는 쓰일 수 없고 이 아이가 과거 분사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장에서 필요한 동사가 다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능동 대 수동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동사 또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태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 했는데 특히 현재 분사 ing라던가 과거 분사 pp에 밑줄 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어떤 선택지가 동사에서 파생된 요소가 선택지로 나와 있는데 그 문장 속에서 필요한 동사는 이미 모두 다 나와 있어야 하고 이때 밑줄 친 요소가 ing 또는 pp라면은 이때 출제자의 의도는 능동 대 수동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동 대 수동 유형에 대한 풀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요. 선택지와 관련 있는 요소를 찾고 그 요소가 선택지에 대해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가 명사를 앞에서 전이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used cars 이 선택지가 car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있는 요소 cars 자동차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용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것이 옳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택지가 명사를 후치 수식해 주는 경우인데요. 자, 예문을 보면 Watch is made in Switzerland. 자, 그래서 이때 made가 watch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관련 있는 요소 watches 시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수동적인 존재이므로 과거 분사가 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명사를 후치 수식해 주는 경우에는 형태가 무조건 ing 아니면은 pp로 오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사 후치 수식을 해주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비동사 뒤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ing 또는 수동태로 pp가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명사를 후치 수식해 주는 경우에는 ing나 pp 형태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선택지가 보어로 사용될 경우입니다. 자, 보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장에서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가 나오고요. O 형식에서는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같은 경우에 이 보어와 관련 주어가 이 보어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O 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이 보어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형식을 살펴보게 되면 when he met her, 자,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he became puzzled. 자, 그는 당황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became이 우리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이고요. 그죠? 그래서 puzzled가 주격 보어, he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이 puzzled와 관련 있는 요소는 주어 he가 되겠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그녀를 당황시킨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황스러움을 받은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쓰이는 것이 옳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지가 O 형식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입니다. 자, 예문을 봤을 때 I found the music interesting. 나는 그 음악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the music이 목적어이고요. interesting이 목적격 보어죠. 그리고 found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O 형식 동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지 interesting과 관련 있는 요소는 the music 목적어죠. 그죠? 그러면 음악은 사람들한테 흥미를 주는 이런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 선택지가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은 이 분사 앞에서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된 경우고요. 그리고 이때 주어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할 때만 생략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listen, 듣는 것은 이 주절에 있는 주어가 듣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그녀는 음악을 듣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능동과 수동 마지막 유형 있네요. 자, 접속사와 접속사 바로 뒤에 분사 ing나 pp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와 분사 사이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될 때는 이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while having a dinner, 저녁을 먹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 접속사 다음에 지금 ing 분사가 나와 있고요. 주어는 여기 뒷문장에서 주절에서 찾으면 되는데 지금 주절이 명령문이기 때문에 생략된 주어가 you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어 you 같은 경우에는 저녁을 먹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분사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번과 3번 유형, 1번은 명사를 전치 수식하는 거였고요. 전위 수식하는 거였고 3번은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능동 대 수동 유형은 대부분 명사 후치 수식이나 분사 구문의 형태 혹은 접속사 분사의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택지로 나온 동사는 타동사인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런데 타동사가 우리 능동으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있어야 하고요. 수동으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응용해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 disclosing, disclosed 같은 경우에는 명사 information을 후치 수식해주는 여기 2번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disclose 같은 경우에는 폭로하다, 무엇을 폭로하다, 타동사입니다. 그죠?
자, 타동사이니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뒤에 여기 클라이언트 명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 앞에 콤마로 벌써 문장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콤마 앞에 지금 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어 없을 때는 수동으로 써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disclosed라고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문장의 기본을 통과하였는가 이것을 봐야 될 텐데요. 자, 이 문장에서 지금 먼저 동사를 찾아보면 experiment, 자, 그리고 avoid, 자, 두 개의 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면은 여기 who가 하나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필요한 동사의 개수는 그죠? 1. 원래 있던 문장 플러스 절과 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요소 who 하나를 하면은 이 문장 속에서 동사는 두 개만 있으면은 문장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기본을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if not legally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if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if not 그냥 수거처럼 뭐뭐는 아니더라도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장의 기본을 통과하였고 그 다음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특히 얘가 지금 PP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능동 대 수동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밑줄 친 요소 associated와 관련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 앞에 보니까 restriction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거 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 관련 있는 요소 restrictions 규제 같은 경우에는 associate 스스로 관련 짓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지는 수동의 존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 하면 associate 관련 짓다. 그죠? 타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타동사인데 지금 타동사 바로 뒤에는 전치사가 나와 있지 목적어 명사가 없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수동인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해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지 어법 강의 네 번째 시간 능동 대 수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동사 다섯 번째 시간 앞에 나오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